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관계에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가족, 친구, 동료, 연인까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내가 갑의 위치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갑은 상대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나쁜 의미의 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누구를 만나도 한 수 위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갑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런 갑이 될 수 있는 9가지 특징과 그 비결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갑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뿌리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외부의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들의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왕좌왕하거나 타인의 말에 끌려다닌다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나침반을 명확하게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관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확고한 가치관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정직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불분명하고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관계에서 긍정적인 갑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과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매우 독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고 자신의 문제와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의존성이 관계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는 법이죠. 진정한 자신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당신의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주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감과 독립적인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관계의 역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방어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며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갑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타인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빛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갑의 위치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주도하는 갑은 상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을 공감하며 다름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신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긍정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장 배경과 경험,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갑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얻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당신을 관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합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침착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은 관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상대방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보다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되는 법이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관계의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결국 당신을 중심으로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갈등 상황에서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한 후 다시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능력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흐름 또한 능숙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혼란을 줄입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견이 다를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여지를 줍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한 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명확할 때 당신의 행동도 일관될 것이고 이는 결국 당신을 관계의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추측을 하게 만들어 관계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며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비즈니스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을 조율할 때 모호함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관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결국 당신을 관계에서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도 명확하게 세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적인 공간과 감정,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참견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경계도 매우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편안하게 느끼고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는지,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갑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계가 모호한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경계는 관계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어떤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러한 자기인식이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상대방에게 침착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타인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타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받고 싶다면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나중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당신의 경계를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당신을 대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일곱 번째,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주도하는 갑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성장 지향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려 하는 겸손한 태도는 그들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격적인 성숙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타인의 장점을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성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롤모델로 삼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관계의 중심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하며 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 욕구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그 빛은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8번째,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을 가집니다. 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밝은 면을 보려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줍니다. 누가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적절한 유머 감각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머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편안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타인을 비하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유머는 피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유머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작은 것에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은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당신을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관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그것을 도전과 기회로 받아들이며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팀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유머 감각 또한 사회적 지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머는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이나 성격을 고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유머는 당신을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9번째, 상호가치 교환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가 상호 존중과 가치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상대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여기서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 정보, 감정적인 지지 시간, 노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반대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성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동등한 책임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들은 현명하게 그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때로는 끊어낼 줄도 압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상호가치 교환의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잘 지켜질 때 관계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주고받는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추구할 때 당신은 언제나 탑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가치 교환은 건강한 관계의 토대이자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과 불만으로 이어져 파국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주고받는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도 한 명만 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 정보 공유, 시간과 노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쌓이고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동시에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한 수 위로 갑이 되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9가지 특징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한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주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마법처럼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는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 9가지 특징들은 고립된 개별 요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감과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의 영향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갑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숙과 외부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진정한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9가지 비결은 단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기관리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 비결들을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강인함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견고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당신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변화는 당신 주변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결국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